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SM의 신주 발행 목적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수만의 지분 14.8% 대금을 치르고 주식을 취득하면서 SM의 일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당초 지분 취득 예정일보다 12일 앞당긴 시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은행의 과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리 체계와 보수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SPC그룹은 스타벅스 마케팅을 총괄한 이주연 전 상무를 부사장으로 영입해 BR코리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가운데 최연소 여성 CEO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오다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SM과 이수만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달 초였죠. SM이 카카오에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하자 이수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바로 오늘 그 첫 번째 신문 기일이 열렸었죠. 이 전 총괄이 직접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요. 네, 이수만 전 총괄 측의 변호인단만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 총괄 측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신주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문에서의 쟁점은 신주 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인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배권 방어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SM은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수만 측은 이 행위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상법과 정관에 어긋난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SM의 현금 자산이 충분하다는 점과 기존 주주 발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번 신주 발행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반면 SM은 경영권 분쟁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가 사업상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냐, 사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법조계에서는 뭐 다음 달 6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일이 바로 신주대금 납입일과 전환사채 발행일인 거죠. 네, 보통 이 가처분 신청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진행한 뒤에 1주에서 2주 안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데요. 업계에서는 가처분 결과가 하이브 공개 매수일 마감인 28일 이후와 카카오 신주 발행일인 다음 달 6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예.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신주 발행이 취소되면서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하이브나 카카오 모두 SM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분 30%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처분 인용 시 카카오가 SM 인수전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 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서 114만 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한다는 전제 아래 카카오가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 지금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연말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요즘 들어서 이 이야기가 다시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이전부터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상장을 검토했지만 이 카카오 자회사들의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계획을 미뤄왔었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계기로 기업 가치를 키워서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기업 가치를 키울 방안 중에 하나로 SM 인수가 거론됩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연예기획사, 제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SM 인수로 K-팝 IP까지 확보하게 되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상당히 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아직까지는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말을 아끼면서 조심하는 분위기예요. 네, 일단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놓고 이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계획에도 이 SM 인수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SM의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 지분 9.05%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공시하면서 이 카카오 엔터의 계약상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수만 측이 낸 신주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카카오가 예정대로 SM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 카카오가 추후 카카오 엔터에 SM 지분을 양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카카오 엔터가 상장한 뒤에 카카오 측이 SM을 인수하게 된다면 카카오 엔터가 SM을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두 회사가 합병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고 또 카카오 엔터까지 상장을 시키면 카카오, SM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또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SM의 그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하이브가 상당히 예전보다 일찍 이제 SM의 일대 주주가 됐어요. 네. 이게 기간이 지금 2주나 앞서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죠? 네, 하이브는 지난 10일에 SM 설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원래 다음 달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2일이나 앞당긴 오늘 이수만의 지분 14.48%의 대금을 치르고 주식을 취득하면서 SM 일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네. 이수만의 남은 SM 지분 3.65%도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 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이 풋옵션이 걸려 있어서 이르면 연내에 하이브 몫이 됩니다. 이에 대해 가요계에서는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하루라도 빨리 최대 주주에 올라서 안정적으로 SM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이브 박지원 CEO는 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SM 인수를 적대적 M&A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현재 SM 경영진과도 적대할 의도가 전혀 없다. 카카오가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 사업적 제휴 내용이 SM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이브가 SM의 일대 주주로 등극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됐는데 네.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지원 하이브 CEO가 팬과 아티스트 그리고 또 주주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문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을까요? 네, 박지원 CEO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과 이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 SM은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SM 소속 아티스트들을 향해서는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하이브가 매니지먼트 컴퍼니로서 당사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아끼듯이 SM 아티스트 분들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사가 앞으로 함께할 가치와 사업 방향이 단기적인 의사결정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또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양사의 기업 철학을 이끌어낼 또 시너지와 혁신, 멀티레이블 체제를 통한 창작물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 또 세계 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사의 협력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에서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좀 올렸고, 사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었거든요. 네네. 오늘 보니까 뭐 최고 37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SM 인수와 관련해서 특히 이 레이블, 글로벌 네트워킹 확장은 물론 양질의 지적 재산권 입점을 통한 위버스 확대 측면의 업사이드가 상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하이브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증권사별 하이브 목표 주가를 보면 이베스트가 37만 원을 거론했고요. 현대차, 다울투자증권 24만 원, KB증권, 메리츠, 하나증권 23만 원, 22만 원, 20만 원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하이브 목표 주가 25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지나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39.8%를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하이브 목표 주가를 19만 6천 원에서 37만 원으로 올리고 업종 내 최고 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이브하고 SM이 치열한 경영권 분쟁의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어부질인가요? 네, 오늘 오후 2시경에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전날 대비 5.34% 오른 76,9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종가 대비 10% 이상 오른 건데요. 하이브와 SM 엔터테인먼트가 경영권 분쟁을 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15거래일 연속 JYP 엔터테인먼트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JYP 엔터의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키즈 2집 앨범 판매 호조와 함께 올해도 음원, 콘서트, 광고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에 증권사들은 또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다울, 메리츠, 한화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이 한화투자증권이 기존 8만 5천 원에서 9천 원 올린 9만 4천 원을 제시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자, 엔터 부분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금융당국에서 연일 금융권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자, 금융위원회가 오늘 은행권 관행제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는데 그 은행권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을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또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이 금융권 전반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 계획과 6개 검토 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과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6대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 및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 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 체계 개선, 사회 공헌 활성화 등입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언급하면서 은행권을 향해 또 한 번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의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경쟁,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또 금융과 IT 간의 영업 장벽을 허물어서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 인가 세분화라는 건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또 챌린저 뱅크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계를 깨려고 했던 영국의 방식으로 산업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새로운 은행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메가뱅크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야말로 뭐 은행들이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해야겠죠. 좀 우리 국내 은행들도 이제 글로벌을 무대로 좀 도약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회의에서 금리 체계 개선 그리고 보수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을 담은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세이온페이와 클로백 강화 도입 여부를 언급했습니다. 이 세이온페이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을 통한 주주 통제를 하는 조치를 말하고요. 클로백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의 비이자 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적 공시 등의 또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업계 등 사실상 전 금융권이 참석해서 은행을 중심으로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업계도 앞으로 좀 따라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TF와 실무 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 전문가, 금융원, 연구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검토 과제별 현황 파악과 해외 사례 연구와 같은 개선 작업을 추진해서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은행권 짚었으니까 이제 증권사도 짚어봐야겠죠. 네. 증권사도 이자율 개선을 위해서 금감원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자 수수료율 부과와 또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이자 수수료율 산정과 지급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통해서 먼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이 주식 대여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진하는데요. 그간 주식 대여 수수료율은 잘 공시되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가 적정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또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인데요. 지난 연말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SPC그룹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 SPC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의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업계에선 특히나 BR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낙점이 된 이주연 부사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 기자, 국내 지금 식품업계 가운데 최연소 여성 CEO라고요. 네, 이 SPC그룹은 스타벅스 마케팅을 총괄한 이주연 전 상무를 부사장으로 영입해서 베스킨라빈스, 던킨을 운영하는 BR코리아의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1975년생인데요. SPC그룹은 이 부사장을 두고 젊은 감각과 섬세한 리더십으로 MZ세대 직원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조직 변화와 브랜드의 혁신을 이끌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파리크라상은 한국 각자 대표이사와 중국 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던 이명욱 부사장을 중국 현지로 파견해서 전담토록 해서 현지 사업을 적극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SPC의 식품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안전경영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박원호 부사장을 SPL 대표이사로 선임해 앞으로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하고요. 현장 안전과 함께 노동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활동을 펼쳐서 그룹의 이미지 쇄신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드론과 같은 무인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드론 기업에 20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 기자, 한화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항공 방어 보안 전문 업체인 포르템 테크놀로지의 조건부 인수 지분 계약 방식으로 22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화는 이번 투자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공격용 불법 드론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식별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르템 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체 개발 레이더로 불법 드론을 탐지한 뒤에 자율주행 드론을 띄워서 그물로 포획해서 무력화하는 대브론 방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네. 이 방식은 드론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 파편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화는 또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서 기존의 무기 체계와 결합한 드론 대응 기술을 확보하고 앞으로 도심항공 교통의 충돌 방지 기능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대응 기술을 확보해서 국가대표 방산 기업으로서 국가 안보를 지키고 한화의 무기 체계 글로벌 톱티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경쟁의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